이번 영상은 3, 4, 5월 삿포로 여행 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기간은 삿포로 내에서는 비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3박 4일 혹은 4박 5일 여행을 간다면 어떤 코스로 여행을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빈번한 요즘 시대에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해드립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 일단 3월입니다. 3월은 눈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3월 말에 가면 갈수록 눈이 녹아서 없어지는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 질퍽한 도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BA와 후라노 쪽은 아직 눈이 녹지 않을 시기입니다. 저는 작년 3월 중순에 렌트를 해서 후라노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꽤 괜찮은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아사히카와 거점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눈을 볼 수 있으면서 즐길 거리도 꽤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일정은 1일차에는 도착 후에 아사히카와로 이동해줍니다. 이때 후라노 패스 4일권을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첫날은 간단히 저녁과 술집을 다녀주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줍니다. 2일차는 BA 택시 투어를 미리 예약해서 갑니다. 아사히카와에서 시작하는 택시도 있고 BA에서 시작하는 택시도 있는데 패스권이 있으니까 BA에서 출발하는 게 쌉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버스 투어랑 겹치지 않는 시간에 구경하고 11시에 BA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코스로 끝냅니다. BA 신사 4개의 탑 전망대 구경을 한 후에 과미 후라노역으로 열차로 이동을 해줍니다. 12시 49분에 버스로 백은장을 간 후에 썰매를 빌려서 썰매도 타고 눈 덮인 노천 온천을 즐기고 17시 40분에 막차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과미 후라노역 뒤편의 거리에서 저녁을 드신 후에 아사히카와로 열차를 타고 넘어오고 하루를 마무리해줍니다. 3일차는 아사히카와 동물원에 다녀옵니다. 3월 중순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펭귄 산책이 3월 중순까지만 합니다. 3월에는 11시 한 타임만 실행한다고 하니 날짜를 미리 잘 보시고요. 아침에 버스를 탑승하고 아사히카와 신사에 잠시 들러서 빠르게 사진을 찍고 바로 버스를 탑승해서 동물원으로 갑니다. 11시에 펭귄 워크를 본 후에 동물원을 둘러보시고 동물원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아사히카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타루로 바로 이동을 해줍니다. 오타루역에 코인나커에 캐리어를 보관해주고 오타루의 야경까지 전부 보신 후에 삿포로로 다시 이동해서 체크인을 해주고 삿포로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줍니다. 마지막 날은 삿포로에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4박 5일이라고 하면 아사히카와에서 아사히다케를 가서 눈에 덮인 설산을 올라갑니다. 꽤나 장관인 곳이고 5월까지도 눈이 덮여 있는 곳이니까 3월에 가보신다면 꽤 괜찮을 거예요. 펭귄 산책을 안 한다면 오히려 아사히카와 동물원 대신에 아사히다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스케줄입니다. 아사히다케 로프웨이 옆에는 1일 온천이 가능한 베어몬트에서 온천을 하고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4월 일정입니다. 4월 중순쯤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삿포로가 아닌 하코다테에서요. 하코다테의 고류카쿠에서 보는 벚꽃 풍경은 이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4월 중순 이후라면 하코다테와 노보리베치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도착하는 1일차에 하코다테로 이동해줍니다. 도착하면 열차를 타고 하코다테로 넘어가주고요. 역시 하코다테에 도착한 첫날은 인근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가볍게 술을 한잔 해줍니다. 2일차는 하코다테 시내를 구경하고요. 아침 식사는 아침 시장이나 호텔 조식을 드시고 하코다테구 공회당을 들렀다가 하치만자카에 가고 아카렌카 창고를 가서 구경을 하고 고르카쿠로 갑니다. 고르카쿠 전망대에서 풍경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아지사이 라면 본점에서 시오 라면을 한번 드시고 다시 하코다테 역 쪽으로 돌아와서 하코다테 전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코다테 야경을 한번 구경해 주시고 내려와서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3일차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구경하러 갑니다. 오전에 일찍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구경을 하고 점심쯤에 하코다테 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열차를 타고 노보리베치 쪽으로 간 후에 료칸에서 저녁을 드시고 온천을 즐기면 됩니다. 4일차입니다. 마지막 일정이고 공항으로 이동입니다. 아침에 조식을 료칸에서 드신 후에 공항으로 가는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4박 5일이라면 노브리베치에서 치토세라는 도시로 가보세요. 치토세에 스프카리 라마이 가라쿠도 있고 사케노 후루사토 치토세 수족관이 있습니다. 치토세도 도심지 쪽에 충분히 시간을 보낼 만한 소도시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로 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송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많으니까 아침에 공항으로 송영버스를 타고 복귀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5월입니다. 5월은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삿포로 오도리 공원에 하는 라일락 축제가 있으니 그 기간에 가신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참고로 올해의 라일락 축제는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비수기 3, 4, 5월의 여행 일정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위에 두 일정은 여러분들이 갈만한 일정이니 아사히카와나 하코다테를 가실 분들은 이 일정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셔서 상품을 구매하시면 일정 짜는 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크몽으로 와주세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